유기묘를 입양할 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히스토리를 전혀 모른다라는 게 입양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상생활 교육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상생활 교육을 하고 관계를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포인핸드의 공식 멘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고양이가 사람 손길을 자꾸 피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시는 우리 포인핸더의 사연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유기묘 새 4살 추정 봉순이와 유기묘 5개월 추정 봉돌이의 집사예요. 봉순이는 구조한 후 털이 너무 엉켜 있어서 무마취 미용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입양 후에도 사람 손을 여전히 너무 무서워했고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칫솔로 천천히 그루밍도 시도했고 마침내 칫솔로 그루밍해도 도망가지 않고 간식도 손에 받아 먹기까지 하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자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 가는 게 또 무서웠는지 다시 손길을 피하더라고요. 제 걱정거리는 봉순이가 치아 관리도 안 돼 있고 귀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유기묘를 입양할 때는 사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3살, 4살이면은 대략 사람의 신체 나이로 생각하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의 신체 나이를 갖고 있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순이가 도대체 어떤 묘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히스토리를 전혀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기묘를 입양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사람에 대한 사회화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무마취 미용을 했다는 거, 이 부분도 하나의 그 봉순이한테는 큰 조금 무서움, 공포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 관련돼서 잠깐 얘기하면 과연 마취 미용과 무마취 미용이 어느 게 낫냐, 아니면 집에서 그냥 셀프 미용, 이 3가지를 놓고 딱 얘기한다면 무마취 미용은 고양이가 잘 적응한다면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고양이가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뭐 히스토리를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무마취 미용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마취 미용이 좋냐? 그냥 건강하다라는 전제하에 뭐 마취 미용이라는 말이 있지만 뭐 진정을 좀 시키고 하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내시경 하실 때 피디님은 혹시 수면 내시경 했나요? 아니면 그냥 내시경, 생 내시경 했나요? 그렇죠. 저희도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왜냐면 내시경이라는 과정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안전한 과정으로 한다면은 그 방법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힘들다, 걱정된다, 집에서 하는 게 좀 안심이 된다. 그렇다면 집에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에 유의하실 건 클리퍼라고 하죠. 털 깎는 기계로 혹시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만 조금 유의해서 한다면 오히려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봉순이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지금 무마취 미용을 했다라는 게 또 한번 공포심을 만들게 됐고, 두 번째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얘가 어떤 사회화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사회화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걱정거리라는 게 이제 치아 관리라던가 귀 청소, 발톱 깎기 이런 관리적인 측면인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 교육인 거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관리가 필요한 거를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바로 일상생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교육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상생활 교육을 하고 관계를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항상 이제 저희가 또 둔감화 교육이라고 해서 보상을 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평상시에 하라고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려면은 일단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 간식을 먹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너무 이 포인핸드 분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올바른 솔루션을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순이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이 친구예요? 아,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사연 속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스크래처, 원형 스크래처 위에 항상 앉아있고 거의 뭐 미동이 없네요. 반응도 안 하고. 네, 거의 이러고 있어요. 급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급식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 네. 간식, 간식 같은 것도 좋아하나요? 추르를 제일 좋아해요. 추르. 추를 언제 주세요? 뭐 언제 줘야 되겠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쁜 마음에 이렇게 그냥 주고 그랬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가끔 침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주고 딱히 사냥놀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사냥놀이를 거의 아예 안 하거든요. 아, 사냥놀이를 아예 안 한다? 보통 많은 보호자님들이 놀이라고 하면은 꼭 사냥놀이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같이 이제 놀아주고 같이 조금 반응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외에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은 제공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순이 성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공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 특히 사람 손길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는 고양이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위치가 딱 바뀌듯이 고양이의 성격이나 아니면 성향이 바뀌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좀 더 깊게 개입해서 발톱 깎는 거라던가 귀 닦는 거라던가 뭐 빗질하는 것까지 너무 성급하게 해버리면 이게 다시 리셋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거리 좁히기 연습을 매일 뭐 2회 정도 아침하고 저녁 15분씩 그냥 꾸준히 계속 하시면 되고 그때만 간식 보상을 주시고 그 외에는 절대 간식 보상을 안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봉순이가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거리 좁히는 교육. 근데 그 상황일 때마다 보상을 주셨기 때문에 봉순이가 앞으로도 더욱더 가까이 곁에 있으려고 하는 상황들은 생길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호자님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계셨던 거죠. 모든 관계라는 거는 급작스러운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게 되게 서로에게 중요해요. 관계를 맺는 시간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랫동안 봐가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고양이한테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육도 하나의 놀이고 신뢰를 쌓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호놀이, 사냥놀이도 하나의 즐거움을 찾는 놀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들, 많은 사연들 포근상담소 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또 제가 영상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포근상담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다음에 또 멘토로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